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재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이 5.18을 폄하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입주기관과 업체 직원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 정가에서는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다 그치는 오락가락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준기차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전해주시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쏟아지던 폭우는 지금은 잠시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금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곧 비가 다시 내릴 것 같습니다. 이번 비는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지역은 지금부터 약 6시간 정도가 가장 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안과 흑상도, 홍도에는 조금 전 7시이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전남 담양과 장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와이퍼로 창을 닦아도 차창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40mm에서 많게는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약간 주춤했다가 내일까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폭우가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천 2교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해 태풍과 집중폭우 등으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복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5.75헥타르의 산사태 피해 지역과 1.86km의 임도를 지난달 말까지 모두 복구했고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예방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 지역 가운데 우선 예방이 시급한 210곳의 사방댐 등을 설치하는 개선 사업은 지금까지 95곳만 완료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이 5.18을 폄하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 개입도 모자라 지역 감정 조장에도 앞장선게 되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DC인사이드에 올라와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난 글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들을 압수수색해 밝혀낸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이죠. 네. 왜냐하면 원세훈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범죄 일람표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겁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로 작성된 다른 글들을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과 5.18을 광주 사태, 광주 시민들을 무장폭도라고 지칭하는 글부터 전라도 사람을 전라디언이나 홍어라고 비하하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년 동안 이 사이트에서 무려 3,400여 개의 댓글을 달며 활동해왔습니다. 이렇게 5.18을 폄훼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데 다른 국정원 직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역사 훼손으로 인해서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댓글을 썼다면 국정원법 위반도 되겠죠. 처벌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 개입 혐의도 모자라 역사 왜곡과 지역 갈등 조장에 앞장서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국정원과 여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전남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엔 교수 141명이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나온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가운데 참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수들도 웬만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만은 이번 사안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정상회담 대화력 공개를 통한 물타기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의 공공연한 정치 개입과 탈법 행위는 1987년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조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개입한 선거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국정원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공작 정치를 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시국선언은 야당과 시민사회, 대학과 종교계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내용도 국정원 규탄에서 대통령의 사과 요구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때마침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국정원 사건의 파장과 폭발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주말 광주에서는 촛불 집회와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공작정치 규탄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는 주말에도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주말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정치 공작 의혹을 규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는 일요일 광주에서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당원 보고대회를 열고 정치 공작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은 오늘 오후 의회 앞 광장에서 장외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우정사업 정보센터가 둥지를 튼 지 넉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직원들은 여전히 마지못해 산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우정사업 정보센터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4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문 계약직 20-30명을 빼면 대부분 나주나 광주 토박이가 채용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나름 달성한 것입니다. 또 일과 일촌 자매 결의를 통해서 농촌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내기 활동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경로잔치 이런 것도 했고 그렇습니다. 우정사업 정보센터의 이 같은 지역 적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직원의 80%가량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외부 출장이나 야근 비중이 높지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 세워지지 않아서 식당을 가려면 30분 이상 차를 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점심이 되면 구내식당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헬스나 곡선도 등 동아리 활동으로 가족을 떠난 외로움을 달래고 주말엔 서울과 광주를 오가느라 바쁩니다. 아직도 마지못해 근무한다. 또 기회만 되면 다 붙여 서울 경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공기관 서너 곳이 이전해올 예정이지만 이런 불편이 알려지면서 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또 아파트 이런 것들도 지금 차근차근 이제 그 시에서 허가 나와가지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이 예정대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주거와 교육, 교통 여건을 좀 더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구간 가운데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노령터널이 오늘 관통된다고 밝혔습니다. 4,300m 길이의 노령터널은 지난 2010년 7월 착공해 2년 11개월 동안 사업비 890억 원과 연인원 3만 8천 명, 장비 2만 200대 등이 투입됐으며 굴착된 토사량이 74만 5천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현재 67.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호남고속철은 지난 1월부터 궤도, 전차선, 신호통신 등 후속 공사에 들어갔으며 종합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화순군 공무원들이 화순군 의회 의장의 매실 농장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입니다. 농민들은 일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군 의회 의장은 여러 문제를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순군 의회 박모 의장의 매실 농장입니다. 요즘이 수확철이라 농가들마다 비싼 임금을 줘가며 사람을 쓰고 있지만 박 의장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매실 수확을 돕겠다며 군청 공무원 36명이 농장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매실 따기를 했죠. 매실 따기요. 손님이 제일 손님이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알을 갖다가. 화순군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무원들을 보내 도와주는 사업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신청한 농가 중에서 선정해 도와줍니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일손 돕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라고. 후드로 패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내 말이 그 말이요. 뭐들 오셨냐고 가시라고. 매실 수확 작업에 나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며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의장을 떠나서 농청이거든요. 거기서 농지원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농청 일손 돕기니까 나는 그 일하는 거 저는 추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복숭아 수확을 위해 공무원 일손 돕기를 신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농민은 그들만의 상부상조가 허탈하기만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회장이 만들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광주나 이런 데서 인력을 필요할 때 갖다 쓰는 형편입니다, 지금. 일손 돕기에 나선 공무원 36명 가운데 12명은 박 의장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었습니다. 의장도 농민인데 뭐가 문제냐는 화순군. 정작 공무원들이 일한 소식을 홍보자료로 내면서도 그곳이 군의회 의장의 농장이라는 사실은 쏙 뺀 채 배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참여자치 21이 총인 처리시설 공사비 담합업체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통해 총인 처리시설 입찰업체의 담합이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훈태 시장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계획을 시민에게 밝힌 대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가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방정치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표정인데 지방정가에서는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내년 지방동시선거 대책토론회의 화두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였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내세운 측은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 등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후보 줄세우기와 공천 비리,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등을 폐해로 지적했습니다. 정당의 일당에 의한 독점 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지역 정치의 과도한 개입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측은 검증 안 된 후보 난립과 토 세력의 득세를 우려했습니다. 또 정당을 기반으로 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공천을 하지 않아도 내천이란 사실상의 공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그 소수자나 신진 정치 세력이 지방 정치로부터 이렇게 잘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제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단체장의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등 지방 정가도 이해 득실에 따라 공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이를 둘러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당인이든 유권자든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보신당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버스 회사가 퇴직금 지연이자 40억 원을 착복하고 운전원에게 교통사고 부담금을 전가하는 등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어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주관하고 한국을 대표해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오늘 창립총회에서는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이 본격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 여부와 흡연실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시설은 150제곱미터가 넘는 음식점과 PC방, 의료기관, 공공청사 등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지난 6월 광주 전남 지역 주식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3억 9천여만 주로 전달보다 4.85%, 거래 대금은 2조여 원으로 24.18%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래량 2.52%, 거래 대금 1.57%로 전달보다 소폭 증가와 소폭 감소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 담임교사들의 교육소의 학생들을 위한 희망 멘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희망교실 멘토에 참여한 교사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열어 교사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각 현장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광주 희망교실은 초중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육소의 학생에게 학습 지원과 주기적인 멘토를 통해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 생태탐방 연수원이 들어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는 2017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산악박물관과 연수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생태탐방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최근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추진해왔던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건립이 무산됐습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동신대 도서관에 소장도서 500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이들 도서는 송 행장이 지난 2008년 취임 이후 소장해온 금융과 경영 관련 서적 등으로 송 행장은 지역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수엑스포타운 토지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12필지와 상업용지 9필지, 주상복합용지 4필지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타운 내 단독주택용지는 지구 단위 변경에 따라 지난 5월 추첨을 통한 수의계약이 중단됐고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지난해 12월 유찰돼 이번에 재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64%는 장마 기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가 201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2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장마 기간인 6월에서 8월에는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53.5%, 사망자의 64.3%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 김진우의 호투에 힘입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선발 김진우의 호투와 야수들의 기동력 등에 힘입어 8대2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12일 만에 승리를 거두며 삼성전 악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지완과 이범호 등 거포들이 홈런포와 기동력을 선보여 오랜만에 팬들의 갈증을